자, 그 다음에 등기사항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등기사항에 관한 얘기인데요. 자, 일단 등기사항에 관해서는요. 무엇을 등기할 것이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무엇을 등기할 것이냐에 관한 문제, 등기사항이. 자, 등기사항에 관한 문제는요. 첫 번째, 어떤 물건을 등기할 것이냐 이 측면을 분석합니다. 자, 물건은 부동산에 대해서 등기합니까? 그럼 어떤 부동산을 등기할 것이냐 이 측면을 분석해야 되고요. 두 번째, 이 물건에 대해서 성립하는 어떤 권리를 등기할 것이냐 이 측면을 분석하고요. 세 번째, 이 권리에 관한 어떤 변동 유형을 등기할 것이냐 이 세 가지 측면을 분석합니다. 자, 요 세 가지 측면을 분석하는데 요 세 가지 측면을 규정하고 있는 법이 민법이라는 실체법, 요게 민법입니다. 자, 민법이라는 실체법도 규정하고 있고 등기법이라는 절차법, 요게 등기법입니다. 요 법에도 규정하고 있단 말입니다. 요 두 법에 규정하고 있는 것을 비교, 자, 여기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자, 요렇게 해야 되는데요. 자, 일단은 이 파트에서 해야 될 내용은요, 요 네 가지 주제입니다. 자, 네 가지 주제인데요. 자, 결론부터 이야기할게요. 자, 이거는 지금 거의 시험 문제가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 나오긴 나옵니다. 나오는데요. 여기에 관한 물건은요, 지금까지 등기할 수 없던 물건이 등기할 수 있는 물건은 자꾸 바뀝니다, 지금.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그지 기존까지는 별도의 거래의 대상으로 삼지 못하던 물건이 이제 거래의 대상으로 삼아야 될 필요성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꾸 바뀌는 겁니다. 그때 바뀔 때 그 바뀐 내용이 나올 때 있을 때 생길 때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수시로 나옵니다. 이게 가끔 한 3, 4년에 한 번씩 나와요. 이게 바뀔수록 등기할 수 없는 물건이 바뀔 때 그때 시험 문제 나오니까 그러면 여러분 입장에서는요 원래 바뀌는 걸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게 시험 문제, 그게 답이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바뀐 게 있겠죠, 그죠? 시험 문제 나온 게 있겠죠, 그죠? 지금까지 나온 거는요 이미 다 바뀐 것들, 그런 것들이 바뀔 때 나오니까 한 번 나온 것 다시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여러분들 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할 필요 없고 이거는 제가 하는 겁니다. 언제 하느냐, 나중에 9월 달쯤 돼 가지고요 지금 책 쓰고 나서 작년 11월 달에 원고를 넘겼단 말입니다. 작년 11월 달 이후에 바뀐 게 이제 생길 수도 있겠죠. 한 9월 달쯤에 체크하면요 그때 일괄 체크가 될 겁니다. 그때 내가 바뀐 게 있으면 제가 여러분한테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바뀐 게 있으면 그게 나올 거니까 그런 게 없다면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럼 이거는 우리가 할 필요가 없고, 자, 그리고 권리와 권리 변동에서는요 변동의 종류 6가지만 암기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실체법과 등기사항, 절차법과 등기사항 비교인데요. 자, 여기서는 비교 자체는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요즘 거의 안 나옵니다. 이거 거의 안 나오고 여기서는 물건변동 시기에 관한 문제를 다뤄야 돼요. 물건변동 시기에 관한 문제, 그 문제만 다루면 됩니다. 여기는요 물건변동 일어나는 시기 문제, 요것만 여기서 다루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요 지금요 이거하고 이거는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어디가 신경 써있냐, 여기입니다. 등기하는 권리 여기서 시험 문제 나옵니다. 자, 여기서 시험 문제 나오는데, 자, 그러면은 물건에 관한 얘기는요, 자, 여러분 책에서 170페이지, 자, 등기사항 물건이 있습니까? 물건 거기 아마 여러분 이렇게 적혔을 까 사건의 대상이 되는 물건을 등기한다 이렇게 됐을 거야. 소유권에 승인하는 물건을 등기합니다. 그러니까 소유권에 승인하는 물건이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 여기에 관한 문제가 오른쪽에 양쪽으로 1번 토지 있죠. 자, 뒷페이지 등겨보세요. 건물 있죠. 구분 건물 있죠. 여기에 관한 얘기로 되어 있을 거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분 건물에 관한 얘기는요 제가 별도로 날 잡아서 한꺼번에 처리합니다. 구분 건물에 관한 얘기는 놔두시고 토지와 건물에 관한 얘기인데 건물이 뭐가 문제되느냐니까 172페이지 제일 하단부 가보세요. 제일 하단부 보시면 동그라미 니은 보시면 A 등기 능력의 건축물의 예시 있죠. B 등기 능력 없는 건축물의 예시 있죠. 여기에 관한 얘기를 섞어서 물을 거다 말합니다. 섞어서 묻는데 그 바뀔 때 한 번씩 나오는 것이지 이걸 일괄적으로 내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럼 토지와 건물에 관한 물건에 관한 얘기는 완전히 뺍니다. 완전히 빼고, 자, 그리고 이제 뒷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어디부터 들어가느냐? 175페이지 등기할 권리가 있습니까? 등기할 권리, 거기부터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등기할 권리, 거기부터 문제 되는데요. 자, 여기부터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파트입니다. 자, 양쪽 권리 1번에서 동그라미 1번 봅니다.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등기하는 등기하는 권리는요, 물건에 대해서 성립하는 권리를 등기합니다. 물건에 대해서 성립하는 권리를 물건이라 그러죠. 기본적으로 물건을 등기합니다. 자, 물건을 등기하는데, 자, 물건 중에서, 자, 동그라미 1번의 첫 번째 줄입니다. 자, 점유권, 유치권, 취권 세 가지는 등기 안 합니다. 그 세 가지는요, 점유를 요소로 하는 권리들입니다. 점유를 요소로 하는 권리다. 점유하고 있다는 자체라서 그 권리의 존재가 외부에 공시가 됩니다.
점유하고 있다는 것으로서 그 권리의 존재가 외부에 나타났으니까 별도로 등기할 필요는 없다 말입니다. 반면에 그 뒤에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이런 것들은요 점유를 요소로 하지 않습니다. 점유하지 않아도 그런 권리가成立합니다. 그러니까 점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 등기를 해야만의 공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등기하는 권리입니다. 자, 그리고 자 동그라미 2번 물권은 아니지만은 등기법에서 등기할 수 있는 권리로 환매권과 임차권도 등기할 수도 있습니다. 채권입니다. 채권에 좀 등기할 수 있고요. 자, 동그라미 3번. 자,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 등기법 3조에서 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에 대하여 질권, 권리 질권도 등기할 수 있고 담보권, 채권, 담보권도 등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니까 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에 대하여 그게 포인트입니다. 권리 질권과 채권, 담보권은 채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저당권을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아마 거기 이제 필기된 것이 이렇게 필기되었을 겁니다. 우리가 저당권이라는 것이 저당권 갑이라는 사람하고 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을이 갑에게 돈 1억 빌려줍니다. 1억. 자, 채권이 발생합니까? 채권이 발생하죠. 요 채권을 담보해서 저당권 설정하잖아. 그죠? 저당권. 자, 이런 상태에서 을이라는 사람은 채권도 가지고 있고 저당권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 을이 가지고 있는 요 채권을 목적으로 질권 설정할 수도 있고 요 채권을 목적으로 담보권 설정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요 질권의 권리 질권이라고 요게 채권 담보권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포인트가 요 질권과 담보권은 채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저당권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맛이란 얘기입니다. 저당권에 대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채권에 대해서 질권 설정하고 담보권 설정하는 겁니다. 밑에가 이 내용 밑에 두 개가 어쨌든 종류가 다를 뿐이지 담보권의 성질입니까? 위에 저당권의 담보권입니까? 담보에 대해서 다시 담보권은 안 되는 겁니다. 담보에 대해서 담보권을 설정 못하는 겁니다. 민법에서 배울 때 다 가등기로서 담보 목적으로 쓸 수 있습니까? 가등기하면서 담보 목적으로 쓸 수 있죠. 가담법이잖아요. 그죠? 가등기 담보권입니다. 가등기 담보권에서 담보로서 가등기 할 수 있는 권리 종류가 소유권을 가등기해서 담보로 써먹을 수 있습니까? 전세권을 가등기해서 담보로 써먹을 수? 지상권을 담보로서 가등기해 담보로 써먹을 수 있죠. 저당권을 가등기해서 담보로 써먹을 수 없죠. 질권을 가등기해서 담보로 써먹을 수 없죠. 그 질권과 저당권의 담보권이잖아요. 담보권의 목적으로 다시 담보는 안 된다 말입니다. 똑같은 겁니다. 담보권에 대해서 담보는 안 됩니다. 채권에 대해서 담보가 설정 가능하다는 가능하다는 얘기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권리 질권과 채권 담보권은 채권에 대하여 채권하고 저당권 두 개 순서 바꾸지 마라 말입니다. 저당권에 대해서 그러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채권 담보가 권리 질권 되고요. 자, 그리고 동그라미 4번입니다. 현실적으로 확정된 권리는 아니지만은 장래에 확정될 것이면 청구권 요거는 가등기가 됩니다. 가등기. 자, 그러면 등기할 수 있는 권리가 동그라미 1번에 5가지가 있죠. 동그라미 2번에 2가지가 있죠. 동그라미 3번에 권리 질권과 채권 담보권 있죠. 그리고 청구권도 채권자 청구권도 가등기할 수 있죠. 토탈 10개입니다. 등기할 수 있는 권리들이고 점유권, 유치권, 질권은 등기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등기하는 권리의 종류는 요 정도로 마치고 자, 거기에서 문제가 나오면 3번에서 답이 나옵니다. 3번 채권하고 저당권 순서 바꿉니다. 그거 틀립니다. 저당권 채권하고 저당권 순서 바꾸면 돼요. 거기서 답이 나오고 자, 양쪽으로 2번과 자, 양쪽으로 2번 자, 이게 무슨 얘기냐 말입니다. 양쪽으로 2번, 3번 이게 문제가 되는데요. 자, 양쪽으로 3번, 2번, 3번은요. 우리가 등기하는 권리가 있단 말입니다. 이 권리에 관한 변동 유형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양쪽으로 2번의 도표가 이렇게 됐습니다. 도표가 자, 지금부터 하는 얘기요. 자, 지금부터 한 30분 얘기합니다. 이거는 시험 문제 100% 나옵니다. 반드시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몇 문제 나오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한 3문제는 항상 걸립니다. 여기서. 자, 지금 부동산의 일부와 권리 일부입니다. 자, 거기에 양쪽 권리 2번 도표 그대로 적어놓고 갈게요. 자, 지금 여기 부동산 일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일부. 자, 부동산 일부란 글자 밑에 뭐라고 되어 있냐? 면적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면적. 자, 면적대인데요. 부동산의 일부는 면적입니다. 원래는요, 여기 100제곱미터 토지가 있단 말입니다. 100제곱미터 토지 중에서 30제곱미터, 요게 일부입니다. 자, 요게 일부인데요. 자, 가슴에 와닿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은 부동산 일부 나오면은요, 면적 이래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옆으로 뽑아서 적으세요. 여러분 시험 문제에서 부동산의 일부 이거 나오면 무조건 이렇게 방향을 잡으세요. 방 3칸 중 1칸 이렇게 방향을 잡으세요. 부동산의 일부 이거 나오면 무조건 방 3칸 중에 1칸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권리 일부 돼 있을 겁니다. 권리 일부. 자, 권리 일부 돼 있을 거고, 그 밑에 지분 적어 놨을 거예요. 가슴에 와닿지가 않습니다. 자, 권리 일부 나오면 무조건 요렇게 생각하세요. 공동명의 아파트라고 적으세요. 공동명의 아파트입니다. 자, 공동명의 아파트 이 말은 우리 집 아파트 소유권 하나를 내하고 지하고 둘이 같이 행사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 중에서 내 건 얼마입니까? 반이죠. 2분의 1이죠. 그죠? 자, 그게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내 것만이라고 적습니다. 그럼 여러분 시험 문제 권리 일부 지분 이거 나오면 무조건 공동명의 아파트에서 내 거 2분의 1 그거 생각하란 말입니다. 2분의 1이 그저 권리 일부 지분입니다. 자, 그러면은 부동산의 일부의 소유권이 성립할 것이냐 이 문제부터 들어갑니다. 자, 하나의 부동산의 소유권은 몇 개? 1개. 반대로면 소유권은 부동산 전부에만 성립하고 일부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부동산의 일부의 소유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권리 일부 내 거 얼마? 2분의 1. 자, 여러분이요. 자, 여러분의 공동명의 아파트 2분의 소유권 가지고 있습니다. 2분의 1 지분을 가지고 있는 내가 집에 갑니다. 그 집은 누구 집? 내 집이죠. 그러면 2분의 1만 가지고도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는 겁니까? 2분의 1만 가지고도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죠. 권리 일부의 소유권은 성립한단 말입니다. 자, 소유권에 성립하는 OX 모습과 저당권에 성립하는 OX 모습은 동일하다. 저 소유권의 대상과 저당권의 대상은 동일하다. 기억납니까? 소유권의 대상과 저당권의 대상은 동일하단 말입니다. 소유권과 대상과 저당권의 대상 동일하니까 OX 모습이 동일하단 말입니다. 반드시 배우세요. 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의미 부여하면은 자, 부동산의 일부 방 3칸 중 1칸이죠. 방 3칸 중 1칸만 팔아먹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방 3칸 중에 1칸만 채펴먹을 수 없죠. 자, 권리 일부 내 거죠. 내 것만 따로 팔아먹을 수도 있고 내 것만 따로 채펴먹을 수도 있다. 공동명의 아파트입니다. 공동명의 아파트 내가 어느 만큼 가지고 있습니까? 2분의 1 가지고 있죠. 2분의 1만 따로 팔아먹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어제 저녁에 지하고 내고 대판 싸웠습니다. 안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 내 것만 따로 팔아버리면 됩니다. 살 사람이 있을까요? 내 것만 따로 팔아주세요. 중개사 사무실에 내 지분 내놓습니다. 살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그 지분 사겠습니까? 여러분 사겠습니까? 저는 삽니다. 요거 잘하면 대박입니다. 싸게 사겠죠. 잘 안 팔릴 거 아니야. 여러분 같으면 안 살 거 아니에요. 안 살겠죠. 저는 삽니다. 삽니다. 사가지고요. 그러면 이제 사면은 나도 그 집에 살 수 있습니까? 들어가는 거지. 아, 살러 들어가는 거지. 나도 그 지분이니까. 샀으니까. 들어가는 거지. 그러면 그 사람은 엄청 피곤하겠습니까? 그죠? 그럼 내 집은 사라 그러면 되지. 내가 샀는 거 배액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경매입니다, 이거. 경매 지분입니다. 지분 경매 나옵니다. 지분 경매 나올 때 그 지분 경매 나옵니다. 일반은 안 삽니다. 그 100% 유찰입니다. 유찰됩니다. 3차, 4차 유찰됩니다. 그럼 제가 이제 이런 문제 생기잖아, 그죠? 원래 공동 소유하는 사람들 두 사람의 인적 관계 있었겠죠. 그런데 그 지분을 전혀 대하는 다른 사람이 지분 사버리면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공유자, 상대 매수자 우선 매수 청구권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웬만하면 사란 말입니다. 다른 사람 사가지고 네 괜히 불편하잖아. 그러니까 네가 먼저 사라. 매수 청구권을 우선 매수 청구권을 인정해 줘요. 우선 매수 청구권 인정해 주잖아요. 그럼 살 수 있었죠, 그죠? 근데 안 사잖아요. 안 산단 말입니다. 또는
살려고 입찰해가지고 살려고 지가 먼저 다른 사람 지분 경락일이 나왔을 때 그 사람 배제시키고 지가 먼저 살려고 우선 매수 청구를 행사했습니다. 했습니다. 그래놓고 안 사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것 잔금 안 치러버리면은 또 문제되죠. 경매 절차 방해한 게 돼버리잖아. 그죠? 그럼 매수 청구를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 버리면은요. 한 두세 번 가버립니다. 그러면 그 매수 청구를 제한해 버립니다. 제한해 버리면 그 지분 나오죠. 그죠? 여러분들 지분 사겠습니까? 안 사죠. 안 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100% 2차, 3차 유찰입니다. 만약 1억이 나왔습니다. 그럼 얼마로 떨어질까요? 제일 많이 떨어지는 건 제가 어디까지 떨어진 거 봤냐 말입니다. 1억짜리 떨어진 게 600만 원인가 그렇게까지 떨어진 거 봤습니다. 삽니까? 사놓는 거지 그거. 사놓는 거지 그죠? 사가지고 그 사람 사라 그러면 되잖아 그죠? 생각 안 납니까? 이게 빨리빨리 돼야 됩니다. 그래 돈 되는 겁니다. 이 지분에 관한 얘기가 지분에 이제 실무에 가면요 지분에 관한 얘기는 많이 하셔야 됩니다. 지분 얘기가 이게 법을 알면 알수록 저는 아는 만큼 돈 법니다. 등기 절차에서는요 등기 절차 이거 등기 절차 가지고 돈 벌자면 경매 절차 가면 돈 벌 거 많습니다. 경매 여러분은 그러니까 나중에 합격합니다. 합격해서 경매는 반드시 공부하셔야 됩니다. 옛날 같은 경우는 경매는 공부하고 말고는 내가 선택이었습니다. 지금은요 경매 절차는 기본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가면 갈수록 이제 여러분 같은 선수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공부 굉장히 힘들게 하죠.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굉장히 힘들게 가지고 공부를 해가지고 합격했습니다. 내가 많은 지식을 갖췄죠. 실무에 갑니다. 근데 여러분만큼 아는 사람은 엄청 많아요. 여러분 정도의 실력을 갖춘 사람은 지금 엄청 많단 말이에요. 선수들이 엄청 많으니까 그 사람과 경쟁 게임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실무 경험도 없잖아요. 지잖아요. 그럼 하려면 어떻게 돼요? 이론적으로 더 갖춰야 되지. 더 공부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옛날 같은 경우는 경매를 하고 말고는요 안 해도 됐습니다. 지금은 필수입니다.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 입찰대리 인정됩니까? 입찰대리. 경매를 많이 공부하세요. 경매 공부해보면은요, 경매를 하다 보면은요, 법정시장과 같은 배우죠. 법정시장과? 법정시장권이 성립하는 건물이 토지가 있습니다. 그 토지 낙찰받으면 됩니까? 법정시장권이 성립하는 토지가 100% 성립합니다. 낙찰받으면 됩니까? 여러분 같으면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건 이론적이잖아요. 그죠? 실무를 가보라 말합니다. 의도적으로 그런 거 골라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법정시장권을 풀 수 있으면 대박이잖아요. 100% 3차 유찰 이상입니다. 그거. 풀 수 있으면 대박입니다. 못 풀었습니다. 못 풀으면 치료받으면 됩니까? 치료받으면 되죠. 치료가 한 몇 프로 나올까요? 치료가요. 그 토지가 어떤 토지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떤 토지냐? 그 건물 법정시장을 성립하는 토지가 어떤 토지냐에 달라집니다만 지료가 맥시멈 10%까지 나옵니다. 지료가 5%만 난다 칩시다. 5%? 법정이자에 5% 난단 말입니다. 그 금액이 5% 납니다. 그 금액은 어느 금액이냐? 낙찰받는 금액이 아니고 그 감정가 최초 금액이에요. 최초 금액에 대한 5% 나옵니다. 그럼 내가 유찰돼 가지고 반값으로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몇 프로입니까? 10%잖아요. 여러분 은행 집어넣어 가지고 돈 나옵니까? 10% 나옵니까? 100% 나옵니다. 2%만 나온다 치더라도 2% 나온다 치더라도 그러면 유찰해도 될 겁니다. 5차 유찰까지 갈 거야. 그럼 유찰돼 버리면은 그러면 최초 경락대금 있죠. 1억짜리 있죠. 2천만 원, 3천만 원 받을 수도 있잖아요. 2천, 3천만 원에 대한 2% 받습니다. 2천만 원에 대한 2% 아니고 1억에 대한 2%거든요. 그럼 실제는 몇 프로 돼버리면 그거? 내가 투자한 금에 대한 엄청 수익률은 높잖아요. 하겠습니까? 뭐 그렇게 계속 지려봤다가 이기가 안 들어오면은 그럼 몇 번 시장은 소멸하잖아요. 출거 신청할 수 있죠. 그러면 깨끗한 토지 돼버리잖아요. 업종이 성립하고 있을 때는 그대로 지려받으면 되고 안 주면은 소멸시키고. 자, 안 그렇습니까? 그렇듯하게 안 들립니까? 들리죠, 그죠? 그런 겁니다. 지분이게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굉장히 까다로운 얘기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지분에 관한 얘기는 제가 여러분한테 이야기하는 거는 가장 기본적인 얘기예요.
가장 기본적인 성질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실무에 가가지고는 이 지분의 성질을 이게 확실히 기본 원리를 잡아놔야만이 그 다음에 이제 응용에 써먹을 거 아니에요, 그죠? 써먹을 거니까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자, 들어가봅시다. 들어갑니다. 뭔 얘기가 그래 됐습니까? 자, 어쨌든 자, 내 지분 따로 팔아먹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내 지분만 따로 채펴먹을 수 있습니다. 은행 가가지고 내 지분을 담보로 돈 빌려주세요. 빌려줄까요? 원래 빌려줘야 됩니다. 그런데 제1금융권에서는 안 빌려줍니다. 왜 그러냐? 담보가치 떨어지니까. 경매 강제집행 힘드니까 안 빌려줍니다. 제2금융권 가면은요, 실제로 빌려줍니다. 실제로 저 지분을 담보로 돈 빌려줍니다. 대신 담보를 굉장히 낮게 평가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내 지분만 따로 채표 먹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소유권과 저당권의 대상이 같은 이유가 요 저당권의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하면 저당권은 아니지만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게 더 있단 말입니다. 그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게 뭐냐? 압류도 소유권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은 동일하죠. 자, 가압류도 소유권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가처분도 소유권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경매도 소유권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자, 점점점 이런 것도 소유권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은 동일하는 거예요. 소유권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은 동일하니까 그러면은 소유권에서 성립하는 OX 모습과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이런 것들이 성립하는 OX 모습도 같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부동산의 일부에 안 되는 게 6개, 지분의 권리 일부에 대해서 되는 거 6개. 자, 외우세요. 12개 나왔습니다.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반드시 100% 외우셔야 됩니다. 반드시. 거기 저당권 등이 돼 있잖아요. 그죠? 등에 요런 게 들어간단 말입니다. 이것만 섞어도 한 3분의 1은 틀립니다. 이것만 섞어도 한 3분의 1 틀려요. 자, 그 다음에 자, 부동산의 일부에 소유권과 저당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죠? 근데 빌려 쓰는 거는 가능합니까? 빌려 쓰는 가능하죠? 자, 여기 용익물권하고 용익물권하고 임차권 돼 있잖아, 그죠? 임차권. 자, 용익물권의 구체적인 뭐라냐? 자, 전세권이라든지 지상권이라든지 지역권 이런 게 들어가잖아, 그죠? 자, 요런 것들은요, 묶어가지고 이용권이라 그럽니까? 이용권이죠. 자, 그러면은 방식간 중에 한 칸만 빌려 쓰는 거는 가능하다. 그런데 권리 일부에 대해서 이용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권리 일부에 대해서 이용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왜 성립하지 않느냐? 이용권 성질이 전면적이고 배타적이라는 성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배타적이다. 타인의 권리를 배제한다 이 말이죠. 타인의 권리를 배제한다. 그대로 다르게 반대로 표현할게요. 하나의 부동산의 이용권은 몇 개? 한 개 이용권이 성립했을 때는 다른 사람의 이용권을 배제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하나의 부동산의 이용권은 몇 개? 한 개. 한 개만 존재하는 겁니다. 이용권이 존재하는 모습은 한 개입니다. 그럼 한 개만 존재한다. 이거를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의 부동산에 동일한 부동산에 이용권은 두 개가 동시에 존재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배타성 때문에 이용권은 서로서로 양립할 수가 없다. 이게 나오잖아요. 이용권은 양립이 안 됩니다. 이용권과 이용권은 서로서로 양립이 안 돼요. 자, 그리고 이용권은 성질이 전면적이라 그랬죠. 전부에 대해서 성립하는데 무엇의 전부를 말하느냐? 권리 전부입니다. 권리 전부에 대해서만 성립하는 겁니다. 권리 전부에 대해서만 성립하는 게 이용권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권리 일부잖아요. 일부에 대해서 이용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반드시 외우세요. 보기문학 20개 나왔습니다. 부동산의 일부에 되고 안 되고 10개. 권리 일부 지분에 대해서 되고 안 되고 10개.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내용이 파생되어서 여러분의 시험제 출제되는 모습은 자, 지금 보시면은요. 자, 여기 안 되는 것들 있죠. 자, 안 되는 것들입니다. 안 되는 것들에서 등기 신청 왔습니다. 등기는 받아줄까요? 안 받아주겠죠? 각하합니다. 자, 각하하는데요. 자, 몇 호로 각하하느냐? 29조. 29조 2호로 각하합니다. 29조 2호. 29조 2호로 각하한다. 29조 2호가 가지는 의미는 자, 해봤자 무효입니까? 29조 2호는 일요일은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등기 해봤자 요 등기는 무효죠. 무효 등기입니다. 무효 등기는 그대로 살려둘까요? 말소를 해야 될까요? 말소를 해야 되죠. 누가 무효 등기 발생시켰습니까? 등기관 지가 발생시켰잖아요. 지가 발생시키니까 지가 알아서 말소해야 되지. 직권 말소해야 하는 대상이 됩니다.
직권 말소 대상이 되고요. 자, 직권으로 말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말소하지 않고 그냥 가고 있습니다. 누군가 불편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누군가 불편한 사람이 있겠죠? 그 불편한 사람이에요. 자, 그 불편한 사람이, 자, 이거 말소해라라고 이의 신청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누가 불편하냐? 소유자 내가 불편합니다. 무효 등기가 있으니까 땅이 안 팔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의 신청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 지금 여기서 보시면 요 두 가지입니다. 요 두 가지는 되는 겁니까? 되는 거죠. 자, 되는 겁니다. 자, 대련 등기 신청 왔습니다. 등기원은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해주겠죠. 자, 등기를 했습니다. 자, 등기를 때 요 5에 해당하는 것은 무효, 유효? 유효. 유효한 등기고 직권 말소 대상이 될까요? 안 되겠지. 당사자는 이의 신청할 수 없겠지. 그러면 이제 단답시 문제 출제하는 방법이 네 가지 출제의 방법이 나오는 겁니다. 자, OX 요거 자체를 물을 수도 있겠죠. 그래, 이제 무효냐, 유효냐, 직권 말소 대상이 되나 안 되나, 이의 신청 대상이 되나 안 되나, 이렇게 주제를 잡을 수도 있잖아요. OX에 4개 뽑고 O에 하나 뽑아가지고 유효한 등기 찾아라. 요게 답이죠. O에 4개 뽑고 X에 하나 뽑아가지고 직권 말소 대상이 되는 거 찾아라. 요게 답이죠. 섞어가지고 이의 신청 대상이 되는 거 찾아라. 이렇게 물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요렇게 이제 문제 묻는 것이 일단은요. 자, 단답시 문제고, 자, 요걸 서술시 문장을 만들어냅니다. 서술시 문장은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지금 보시면은 세로축에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대상이라는 요소가 하나 있고 가로축에 등기 종류라는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세로축에 요소 하나, 가로축에 요소 하나 매치시키면은 OX가 판단이 되겠죠. OX 판단이 되면은 그것이 O냐 X냐에 따라서 빨간색의 서술을 붙이느냐, 노란색의 서술을 붙이느냐, 서술을 갖다 붙여서 문장 만들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만듭니다. 부동산의 일부의 소유권은 OX. X니까 빨간색 붙일까요? 노란색 붙일까요? 빨간색. 그러면 부동산의 일부에 경유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무효로서 직권 말소 대상이 된다. 맞죠?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부동산의 일부의 임차권은 OX. O니까 노란색, 빨간색. 노란색. 부동산의 일부에 경유된 임차권 설정 등기에 대하여는 당사자는 이의 신청할 수 없다. 맞는 얘기죠. 자, 권리 일부에 대한 저당권은 OX. 그럼 권리 일부에 대한 저당권 등기입니다. 노란색, 빨간색. 노란색. 권리 일부에 대한 저당권 설정 등기된 경우 그 등기는 직권 말소 대상이 된다. 틀려버리지. 권리 일부에 대한 임차권은 OX. 빨간색, 노란색. 빨간색. 그 권리 일부에 대한 임차권 등기한 경우 그 등기가 실체의 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한 등기로 본다. 틀려버리지. 감이 옵니까? 그러니까 이런 서술을 갖다 붙였을 때 이게 O냐 X냐 이 문제는 세로축하고 가로축의 요소 하나 매치시킬 때 이게 O냐 X냐 이게 판단이 안 돼버리면 아무 예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OX 이게 판단 안 돼버리면은요. 판단하면 이거 어느 걸 묻더라도 해결 안 됩니다. 반드시 외워보세요.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자, 이제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니까 이제 이게 앞으로 물은 겁니다. 뒤로 묻는 걸 해야 돼요, 이제. 이 뒤로 치고 드는 걸 해야 되는데. 자, 걱정이 됩니다. 이거 자체가 헷갈림이네요. 뒤로 치고 드는 건 안 됩니다. 자, 제일 쉬운 것부터 들어갈게요. 자, 부동산 일부. 소유권은 OX. 안 되죠? 안 됩니다. 자, X입니다. X.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의 일부의 소유권 보존 등기. 안 되죠? 그러면은, 부동산 일부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가 아니라, 부동산 일부의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는 될까요? 자, 전부에 대한 보존 등기. 자, 전부를 보존 등기 했습니다. OX. 부동산 전부에 대한 보존 등기는 O. 전부 했다가 요 부분만 말소하겠다는 겁니다. 요 말소는 받아줄까요? 해버리면 나머지 일부에 대한 보존 등기 되잖아요. 이거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부 말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부동산의 일부에 대한 말소 등기 안 되죠? 왜 안 됩니까? 부동산 일부의 소유권에 성립할 수 없기 때문이잖아요. 자, 그러면은 부동산 일부
원리입니다. 자, 전세권은 OX. O. 그럼 부동산은 일부에 전세고 설정된 게 되죠. 그럼 전부 설정했다가 일부, 자, 부동산 일부에다 전세권 말소는 OX. 요것도 되지, 관계없지. 전부의 전세권 설정하는 것도 되고, 일부, 자, 전세 일부에 말소한다더라 나머지 일부에 대한 전세권 남을 수 있잖아요. 그죠? 지금 여기까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아니라, 요 D를 묻는 겁니다. 요 D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요, 요거를 했을 때 남게 되는 결과가 무효냐 유효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자, 지분. 자, 지분에 대한 저당권 OX, O. 그럼 지분의 저당권은 성립하니까, 자, 권리 전부에 대한 저당권 설정에다 지분 일부, 자, 일부 지분에 대한 저당권 포기 OX 되는 거지. 무슨 얘기냐니까 이 얘기다 말입니다. 여기 집이 있습니다. 여기에, 자, 갑이라는 사람은 어라고 공동소유합니다. 자, 이거 전부를 목적으로 저당권 설정 OX, O. 요것도 되고, 그러면 일부 여기에 대한 저당권 포기합니다. 포기한다면 여기는 빠지죠. 그럼 요 저당권은 나머지 지분에 대한 저당권이 됩니까? 나머지 지분에 대한 저당권이 되니까 이 저당권은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일부 포기하는 것도 가능하지. 자, 뺄게요. 전세권. 전세권은 지분 전세 돼야 안 돼요? 지분 전세 안 되죠. 안 되니까 권리 전부를 목적으로 전세권 설정한 후 일부 지분에 대한 전세권 포기 OX 안 되지. 해버리면 나머지 지분에 대한 전세권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나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이해됩니까? 이해되죠? 지분 전세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자, 지분 전세권 안 되는 거죠. 자, 지분 전세 안 된다 이 말을 그대로 뒤집을게요. 전세권 설정 등기할 때 공유저당 1인을 의무자로 할 수 있다 OX. 지분 전세 안 된다 이 말을 전세권 설정합니다. 전세권 설정할 때 의무자는 누가 돼야 됩니까? 지분 전세 안 되니까 지분권자 일부만 의무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없지. 그 없으니까 전부가 의무자 이해됩니까? 전부 의무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전세권 설정 등 공유인 부동산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 등기하는 경우 의무자는 공유자 전원이어야 합니까? 그 얘기가 이 얘기인 겁니다. 그 얘기입니다. 지분 전세 안 된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은 공유자 중 한 사람이 전세권 설정 못 해준다는 얘기죠. 공유자 중 한 사람의 전세권 뭐 설정 못 해준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은 전세권 설정 등기할 때 의무 따라서 공유자 중 1인은 전세권 설정 등기에 의무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같은 말이잖아요. 그 얘기는 이제 이게 외워져 있는 상태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뒤로 치고 들어오는 겁니다. 지분에 대한 저당권 된다 이걸 묻는 거나 지분의 저당권 포기 가능하냐 이걸 묻는 거예요. 지분 전세 안 된다 요 말을 전세권 설정할 때 공유자 중 1인이 의무자가 될 수 있느냐 요래 묻는 거예요. 같은 거죠, 그죠? 이해되죠? 외우셔야 됩니다. 외우셔야 돼요. 그거 파생되는 거는 그 다음 문제고. 그러니까 요 도표 자체 가지고 출제 유형이 6가지 출제 유형이 나오는 거예요. 요거 자체만 물어도 되잖아요. 무효, 유효 요래 물어도 되죠. 요래 물어도 되죠. 이렇게 물어도 되죠. 요건 단답식 문제고. 그럼 서술식 문장만 들어도 되죠. 뒤로 치고 들어도 되잖아요. 뒤로. 공유인 부동산의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 공유자 중 1인이 의무자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OX. 저당권. 오지. 왜? 지분 저당 되잖아요. 지분 저당 되니까 공유자 중 1인이 저당권 설정해 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뒤로 치고 넘어오는 게 이제 6번째 출제형입니다. 안타깝게도요, 요거 자체를 가지고 물을 때는 요 자체 가지고 묻는 걸 하도 많이 물어가지고 우려 먹어가지고 이제 출제자가 뒤로 들어옵니다, 이제. 부동산의 전부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고 그 일부만에 관한 보존 등기 할 수 있느냐? 요래 묻는 거. 보존 등기 말소할 수 있냐? 요래 묻는단 말입니다. 지분 저당 될까요? 이걸 하도 많이 우려 먹어가지고 이제 지분에 저당권 포기할 수 있을까? 요래 묻는단 말입니다. 지분 전세 안 된다. 이거는 여러분 다 알고 있거든, 이제. 지분 전세 안 된다. 이거 다 알고 있으니까 지분에 대한 전세권 설정할 때 공유자 중 1인이 의무자가 될 수 있다. OX 이래 묻는단 말입니다.
똑같은 거 묻는 거 맞죠? 같은 거 묻는 겁니다. 그렇게 하도 우리 마음, 여러분 문제 많이 풀었으니까 이제 그렇게 묻는 겁니다. 지금은. 외우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저번 달에 1월 달에 했던 얘기고, 자, 그러면 여기서 일단 파생됩니다. 자, 두 가지만 더 들어갈게요. 두 가지만. 자, 지금 보시면은요, 자, 부동산의 일부에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문제가 바로 하필 문제로 들어갑니다, 이게. 이게 바로 하필 문제로 연결이 돼요. 하필 문제로 연결되는데요. 자, 빈 공간 찾아서 필기 좀 합시다. 자, 어디에 필기해 놓으시면 되느냐니까 174페이지 있습니까? 174페이지 거기, 자, 요만큼 있잖아요. 그죠? 요만큼 하단부에 있습니다. 한 요렇게 자르세요. 여기 좀 공간 많이 펴는 게 필기 좀 더 해야 되는 거니까. 자, 그림 조금 하나 그립시죠. 여러시 그리세요. 자, 이런 겁니다, 지금. 하필 문제는요. 자, 이렇게 된 겁니다. 자, 5번지가 있습니다. 6번지가 있습니다. 자, 요렇게 됩니다. 5번지가 됩니다. 이게 하필 말 됩니까? 하필 말 되죠? 자, 제가 지금 빗금 칠해 볼게요. 요렇게 빗금친 요 부분은 하필전, 한필지, 전부, OX. 맞는 말이죠. 하필전, 한필지, 전부에 대하여 저당권은 OX. 부동산 전부에 저당권 되죠. 자, 되는 상태에서, 자, 하필 해버리면은 요 빗금친 그대로 범위를 표시해 볼게요. 요렇게 표시되겠죠. 그럼 요 표시된 요 부분은 하필 후에는 이만한 토지 중에서 요렇게 되죠. 그럼 하필 후에는 전부 일부, 부동산 일부가 돼버리죠. 부동산 일부. 자, 부동산 전부의 저당권은 성립할 수 있지만 부동산 일부의 저당권은 OX.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저당권에 설정된 상태에서 하필을 해버리면 저당권은 무효돼 버리죠.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저당권에 설정된 상태에서는 하필을 허용해요, 막아요? 막아야지. 그러니까 저당권에 설정된 상태에서는 토지 하필이 된다, 안 된다? 뭐 때문에? 부동산의 일부에 성립할 수 없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의 일부에 성립할 수 없는 게 요만큼 더 있잖아요. 요만큼 더 있잖아, 그죠? 그럼 요거 다 갖다 붙이면 되지. 그러면 저당권 말고도 압류, 가압류, 가압류 다 갖다 붙이면 하필 안 된다는 거 똑같지. 자, 요번에는 자, 요렇게 한 표시해 볼게요. 자, 빨간색 요렇게 한 표시해 볼게요. 자, 요 빨간색 부분입니다. 하필전, 한필지, 전부, 일부. 전부에 대해서 지상권은 OX. 되죠? 자, 이거를 그대로 하필을 해볼게요. 하필을 하게 되면은 하필지, 한필지 이 부분에 대한 요렇게 표시가 되겠지. 요렇게 표시된 요 부분은요, 부동산 전부 일부. 부동산 일부죠. 자, 부동산 일부의 지상권은 OX. O죠. 그럼 지상권은요, 하필을 하더라도 여전히 유효하게 존재할 수 있죠. 존재할 수 있으니까 하필 OX 허용해도 관계없지. 그럼 지상권에 설정된 상태는 하필이 됩니까? 되죠. 뭐 때문에? 부동산의 일부에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하필되는 거잖아요. 부동산의 일부에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하필이 된다면 그럼 부동산의 일부에 성립할 수 있는 게 여기 돼 있잖아요. 임차권 요런 것들 다 집어넣으면 되지. 그럼 출제자는 어떻게 하냐? 섞으면 되지. 하필할 수 있나 없나 요래 물으면 되지. 그럼 이렇게 섞어서 묻는다는 이유로 여러분은요, 여기 권리 종류로 외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뭘 외우느냐 말입니다. 요렇게 외워두는 겁니다. 여기를 외워두는 겁니다. 하필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게 문제가 되면은 부동산의 일부에 성립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따라 달라진다. 이거를 외우는 거예요. 부동산의 일부에 성립할 수 있으면 하필도 된다. 부동산의 일부에 성립할 수 없으면 하필도 안 된다. 요렇게 외웁니다. 되겠습니까? 부동산의 일부에 성립할 수 있느냐 없느냐 요렇게 외우는 겁니다. 그러면 부동산의 일부에 성립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만 정확히 외워지면 하필 된다 안 된다도 저절로 떨어지잖아요.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권리 일부 여기 지분에 대해서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문제는요 어디로 넘어가느냐 구분 건물에 관한 등기 절차로 넘어갑니다. 구분 건물에 관한 등기 절차로 넘어가요. 자, 구분 건물인데요. 일단 여러분이 알고 있는 상식 몇 가지 정리하고 들어갈까요? 아파트 소유는 건물과 토지 소유입니까? 아파트를 소유한다는 얘기는 건물과 토지 다 소유하는 거죠. 아파트 전체는 건물만 전세입니까? 아파트 저당은 건물과 토지 저당입니까? 자, 우리가 상식입니다. 상식. 여러분이 집 사면서 융자 받았죠? 아파트 집 사면서 융자 받았잖아요. 건물만 담보 설정했습니까? 토지 같이 한 겁니까? 다 같이 한 거잖아, 지금. 아파트 전체 든다, 그죠? 건물만 전체입니다. 대지권이라는 것은 건물 소유자가 토지에 대한 권리다 말입니다. 건물 소유자가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토지를 이용하는 권리가 대지권이잖아요.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필요한 권리가 대지권입니다. 전세권은 건물 소유할 목적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소유할 목적이 아니니까 전세권자는 대지권에 필요 있다 없다? 그 반대로 말하면 아파트 전체는 건물만 전세된 거잖아요. 상식입니다. 아파트 소유는 건물과 토지 소유입니까? 아파트 전체는 건물만 전세입니까? 아파트 저당은 건물과 토지 저당입니까? 이거 상식입니다. 외워두세요. 분리처분 금지에 관한 얘기가 이가서 다 풀린다 그랬잖아요. 아파트 소유는 건물과 토지 소유고 아파트 전체는 건물만 전세고 아파트 저당은 건물과 토지 저당이다 말입니다. 그 상식이 저것 때문에 입증이 됩니다. 이제 제가 입증을 해드릴게요. 자, 이런 겁니다. 자, 여러분이 여기 이제 오른쪽 빈 공간 했죠, 그죠? 거기다가 적으세요. 자, 아파트 구분 건물을 분석을 해볼게요. 구분 아파트를 분석을 합니다.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공부를 좀 많이 하세요. 자, 여기 5층짜리 아파트 있습니다. 자, 옆으로 4칸입니다. 자, 우리가 아파트에서 토지에 대해서 행사하는 권리를 대지권이라 그러잖아, 지금. 대지권이라 그러죠? 자, 여기 건물 소유자 한 사람이 있다 칠게요. 자, 여기 갑이라는 사람이 행사하는 권리 모습을 봤을 때 건물에 대해서는 무슨 권리 행사합니까? 소유권 행사합니다. 자, 토지에 대해서는 무슨 권리 행사합니까? 대지권 행사합니다. 자, 건물에 대해서는 소유권 행사하고 토지는 대지권 행사합니다. 그럼 유분과 물을 때 구분 건물에 대한 권리를 물을 때 자, 건물에 대해서 무슨 권리 행사합니까? 소유권. 토지에 대해서 무슨 권리 행사합니까? 종류를 물으면 이래 대답하란 말입니다. 권리 양을 묻습니다. 자, 하나의 부동산의 소유권 하나 성립합니까? 소유권 한 개 성립하고 자, 대지권 행사합니다. 가변요 이 토지의 대지권 행사합니다. 어느 만큼? 혼자 다 행사합니까? 지분은 행사하죠. 그러면 한 개 다 지분에 대해 이게 어떤 의미냐 말입니다. 어떤 의미냐니까 우리가 하나의 부동산의 소유권 하나 성립하죠. 하나 성립하는 소유권을 내가 한 개 가지고 있다. 이거를 다르게 표현하면은 소유권은 전부 다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이 얘기잖아, 지금. 토지에 대한 대지권을 가지고 있죠. 자, 대지권은 지분입니까? 지분은 전부 일부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권리 행사는 양을 물었을 때 건물에 대해서는 어느 만큼 가지고 있습니까? 권리 다 가지고 있습니다. 토지의 대지권 어느 만큼 가지고 있습니까? 일부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종료 양을 물으면은 같이 이야기하면 이런단 말입니다. 아파트 소유하는 사람이 아파트 소유하는 사람이 권리 행사하는 모습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전부 다 가지고 있고 토지에 대한 대지권은 일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과 토지 모두를 전제로 두고서 전세를 줘보자 말입니다. 전세권을 줬을 때 이 전세권은 성질이 권리 전부에 대해서는 성립합니까? 전세권은 권리 전부에 대해서는 성립하잖아요, 지금. 권리 일부에 대해서는 성립 안 하죠. 그럼 전세권은요, 자, 권리 건물은 전부입니까? 토지는 일부죠. 그럼 전세권의 건물과 토지 여기 효력을 어떻게 미칠 것이죠? 이 문제에서 건물은 전부니까 성립할 수 있죠. 토지는 일부니까 성립할 수 없죠.
대지권이 있는 구분 건물에 대한 전세권은 건물에 대해서는 효력이 미치지만 토지에 대해서는 효력이 미치지 못한다. 이게 시험 문제 거잖아요. 이게 이제 여러분이 부딪히는 시험 문제잖아요. 이거를 줄이면은 아파트 전세는 건물만 전세다. 요렇게 되는 거고. 아파트 전세는 건물만 전세다. 요 얘기를 풀었으면은 전세권은 건물에 대해서는 효력이 미치지만 토지에 대해서는 효력이 미치지 못한다. 요렇게 풀어지잖아요. 요번에는 이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 토지 모두를 전제로 두고서 저당권 한번 설정해 보자 말입니다. 저당권을 설정했을 때 이 저당권이 건물하고 토지하고 어떻게 효력 미칠까 이 선택의 문제에서 저당권은 성질이 권리 전부 일부 다 됩니까? 일부에 대해서도 된다 그랬잖아요. 권리 전부 건물은 전부죠. 토지는 일부죠. 건물 토지 모두 다 효력이 미칠 수 있잖아요. 대지권에 있는 구분 건물에 대한 저당권은 건물과 토지 모두에 효력 미친다 이 얘기가 나옵니다. 아파트 저당은 건물과 토지 저당이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아파트 소유자는 건물과 토지 모두 소유하고 있단 말입니다. 아파트 전세는 건물만 전세하고 있단 말입니다. 아파트 저당은 건물과 토지 모두 저당이단 말입니다. 되겠습니까? 아파트 소유는 건물과 토지 소유입니까? 아파트 소유는 건물과 토지 소유죠. 자, 요거를 그대로 말을 바꿀게요. 아파트 소유는 건물과 토지 소유입니다. 그러면 건물 소유권 이전 등기한 경우 그 소유권 이전 등기는 토지에 대해서도 당연히 효력이 미친다. 건물과 토지 소유에 들어갔죠. 그 소유권 등기만 토지까지 당연히 소유하는 거잖아요. 아파트 저당은 건물과 토지 저당입니까? 저당권 설정 등기합니다. 건물 등기와 저당권 설정 등기하면은 그 등기는 토지까지 효력 미칩니까? 같은 말이잖아요, 지금. 아파트 전세는 건물만 전세라 그랬죠. 토지 전세는 아니죠. 전세권 설정 등기할 때 그 전세권은 토지까지 효력 미친다? 그건 안 되지. 그러니까 아파트 소유는 건물과 토지 소유다. 아파트 전세는 건물만 전세다. 아파트 저당은 건물과 토지 저당이다. 이 얘기를 반드시 상시다 외워두시라는 얘기가 그렇게 표현 바뀐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파트 전체는 건물만 전체가 되는 이유는 전세권의 지분에 대한 효력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럼 권리 일부에 성립할 수 없는 게 여기 돼 있잖아 지금. 더 있으니까 여기 밑에 갖다 붙이면 되지 이제. 임차권 요거 갖다 붙이면 되지. 똑같은 얘기지. 건물 등기에 임차권 등기했을 때 그 임차권은 토지가 효력 미친다고 하면 틀려버리지. 저당권의 건물 토지 모두 성립할 수 있는 지분에 대해서 성립할 수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 지분에 대해서 성립할 수 있는 게 더 있습니까? 지분에 대해서 성립할 수 있는 게 더 있죠 지금. 여기 압류라든지 가압류라든지 가압류, 가처분 이런 거 갖다 붙이면 되지. 구분 건물에서 압류 등기라면 그 압류는 토지까지 효력 미칩니까? 그 얘기잖아요. 건물과 토지 압류니까. 압류 등기하면 토지까지 효력 미치지. 대지권에 있는 구분 건물에 가처분 등기한 경우 그 가처분은 대지권에도 효력이 미친다. 다 같은 말이다 말합니다 지금. 됐죠, 그죠? 그러면 지금 여기 자 전세권 와가지고 꺾었습니다 지금. 저당을 꺾었습니다. 자 뻗을게요. 한번 뻗어볼게요. 뻗으면 이래 됩니다. 그러면 전세권은요 건물만을 목적으로 OX, 토지만을 목적으로 X. 자 건물 토지 묶어서 대지권에 있는 구분권의 전세권은 건물만을 목적으로 할 수 있다. 토지만을 목적으로 할 수는 없다. 건물과 토지 모두를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임차권 똑같이 쓰면 되지. 뻗을게요. 자 저당권은요 건물 토지 모두 성립합니까? 자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게 자 여기 생각하는 거지. 여기 이제 이래 할 거거든요. 건물만 토지만 건물 플러스 토지 이렇게 할 거거든요. 여기 OX가 나오는데 요 OX는요 지금 우리가 건물과 토지 모두의 효력이 미칠 수 있다면 항상 같이 해야 됩니까? 모두에 성립할 수 있는 거라면 항상 같이 됩니다. 일체적으로 처분합니다. 일체적으로 처분한다. 다르게 표현하면 분리처분. 분리처분은 금지됩니까? 분리처분 금지한다 이 말에 같이 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거는 건물만 하는 이유가 토지는 성립할 수 없기 때문인 거예요. 모두 다 성립할 수 있다면 항상 같이 되고 분리처분할 수는 없습니다.
항상 같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저당권입니다. 건물만 목적으로 OX. 토지만 목적으로 건물 토지 모두를 이제 보기만 쏟아지잖아요. 대지권에 있는 구분건물에 압류 등기한 경우 압류는 건물만을 목적으로 할 수는 없죠. 대지권에 있는 구분건물에 가압류는 토지만을 목적으로 할 수는 없죠. 대지권에 있는 가처분한 거는 건물 토지 모두에 혈연 미치죠. 보기만 쏟아지잖아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그렇게 어려워하더라 말입니다. 이거를 여기에 이거 나오면 보기만 두 줄입니다. 두 줄. 안 어렵죠? 어렵습니까? 헷갈리죠? 헷갈리버리면 저 어려운 건 아니다 말입니다. 어려운 거. 왜 그러냐니까 지금 지분에 대해서 되느냐 안 되느냐 조기에 대해서니까 여기가 몇 걸레게 풀리잖아요. 지금 분리층 금지 상식입니다. 아파트 전체는 건물만 전세다. 아파트 저당 건물과 토지 저당이다. 아파트 소유는 건물과 토지 소유다. 그 얘기가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집에 가서 반드시 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집에 가가지고 요 부분이 헷갈릴 수 있습니다. 요거 O인데 요거 왜 X지? 헷갈리면 여기를 놓친 겁니다. 여기를 놓쳐버리면 여기가 헷갈려버립니다. 여기가 헷갈리면 분리처분 금지대 항상 모두 성립하는 거라면 같이 해야 되지. 여기를 생각하면 여기 해결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얘기가 앞에 도피 얘기예요. 앞에 도피 얘기고, 자, 뒷페이지 넘겨볼게요. 뒷페이지 넘겨보시면 하단부에 보존행위와 이행행위 있습니까? 보존행위와 이행행위 있죠. 자, 보존행위와 이행행위에 관한 얘기가 뭐냐 말입니다. 자, 지금 이 도표에 관한 얘기가, 자, 요거 자체도 문제된다 그랬죠. 앞으로 치고 나가고 뒤로 몰 때 유형 두 문제 두 가지 유형이 나옵니다. 셋, 넷, 다섯, 서소식 여섯. 그리고 이거 가지고 여기서 파생될 7, 여기 파생될 8. 자, 한 가지 출제가 더 나옵니다. 이 도표 자체에서 문제 출제되는 유형이 나온단 말입니다. 이게 출제되는 유형이 총 9가지 출제 유형이 나와요. 보기 문항이 9개가 아니고 이게 안 되면 9문제가 해결 안 됩니다. 지금 8개 출제 유형이 나온 겁니다, 지금. 자, 마지막은 뭐냐니까. 지금 보시면은 G분입니다. 자, G분. 소유권 OX. 지분 소유되죠. 자, 지분 소유된다. 여기까지 온 상태에서 지분 소유가 된다는 이유로 소유권 보존과 이전이 당연히 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지분 소유가 된다는 얘기지 보존과 이전은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럼 여기에 관한 얘기를 다루는 게 지금 그 뒷페이지 도표 얘기입니다. 보존과 이행행위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책에서 176페이지 하단부에 박스를 공부할 때는 자, 풀어보세요. 그 박스 보존과 이전은 소유권에 관한 얘기입니다. 여기는 얘기를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이건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항상 제가 이거 수업하고 나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질문 들어옵니다. 전세권을 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이거 묻는 겁니다. 그건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저당은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소유권에 대해서는 얘기입니다. 보존이라는 등기 절차는 소유권에만 존재하는 겁니다. 이거는 아예 없는 겁니다. 그냥 소유권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보존행위와 이행행위는 서로서로 반대로 본단 말입니다. 서로서로 반대로 봅니다. 자, 보존행위나 이행행위는 서로서로 반대로 보는데요. 어떤 측면에서 반대 보느냐 말이다. 보존행위, 이행행위. 자, 물권 변동이라는 측면에서 반대 봅니다. 자, 보존행위입니다. 물권 변동 있다 없다? 없다. 이행행위는 물권 변동 있다 없다? 있다. 물권 변동이라는 측면에서 반대로 봅니다. 자, 보존을 할 때 보존하고자 하는 권리의 양, 지분입니다. 지분은 전부 일부만에 관한 보존, 일부 보존은 OX? 안 되는 겁니다. 보존은 항상 전부로서 보존되는 겁니다. 전부로 보존되는 것이지 일부만 따로 보존한다는 말이 없습니다. 일부 보존은 안 돼요. 항상 전부로 보존돼야 됩니다. 자, 반대되는 겁니다. 지분 보존이 안 되죠? 그러면은 자, 일부입니다. 일부 지분입니다. 지분만의 이행은 OX. 요거는 O지. 그럼 전부 이행은 OX. 요거는 안 되겠지. 반대니까. 반드시 외우세요. 이거 흔들리면 아무런 얘기 안 됩니다. 이거 외울 때 한꺼번에 다 안 외워지면은 이거부터 외우라 그러잖아요. 지분 보존은 OX, X. 지분 보존 X입니다. 우리가 보존이라는 보존 행위 자체가 그 성질이 그렇습니다.
문화재 보존한다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문화재를 보존합니다. 문화재를 보존 항상 전부로 보존할 가치가 있지 문화재 일부만 보존하는 건 말이 없습니다. 저기 불구사 갑니다. 불구사 가면 다보탑 있겠습니까? 다보탑을 보존합니다. 다보탑을 보존할 때는요 전부로서 보존되면은 그 문화재 가치가 있죠. 반 잘라가 보존하면 돼야 한다 이거. 안 되는 거잖아 그죠? 지분 보존 OX 다보탑 보존 다보탑을 반 잘라서 보존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외우란 얘기입니다. 도저히 헷갈리면 그거라도 외워. 다보탑 반 자르면 안 되더라. 그렇게라도 외우세요. 그렇게라도 외우란 말입니다. 어쨌든 외우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자 요게 되어 있으면은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 시험 문제 요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요 다음이 나옵니다. 보존 행위로서 이루어지는 등기가 있단 말입니다. 이행 행위로서 이루어지는 등기가 있단 말입니다. 자 소유권 보존 등기입니다. 자 소유권 보존 등기. 자 소유권 보존 등기는 보존 행위입니까? 자 여기 칩이 하나 있어요. 자 칩이 자 1월 1일날 자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자 건집에 반반씩 부담하고 집을 지었습니다. 자 소유권 발생했습니까? 1월 1일 발생했죠. 자 그 다음에 1월 10일자 소유권 보존 등기합니다. 자 1일 10일자 보존 등기할 때는 이미 발생한 소유권을 확인하는 것이지 물권 변동 있다 없다? 없다. 그래 보존행위죠. 그러면 여기 이제 요 갑이라는 사람이 보존행위를 한단 말입니다. 여기 보존에다가 요걸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이제. 공유자 중 1인이 자기 지분으로서 자기 지분만에 관한 소유권 보존 행위를 할 수는 없지만 공유자 중 1인이 자기 지분으로서 전환을 위한 보존 행위를 할 수가 있다. 이래 되는 거예요 이제. 상속 등기가 보존 행위다 말입니다. 상속 등기. 자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망했습니다. 자 1월 1일자 사망하신 거예요. 그러면 아들에게 소유권 넘어가겠죠. 갑1 갑2가 자 반반씩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이 아들들은 사망과 동시에 소유권 취득합니까? 등기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되죠. 안 한 상태자 갑이라는 사람이 자 안 한 상태자 1월 10일자 상속 등기를 합니다. 요 등기할 때 물권 변동합니까? 아니죠. 이미 발생한 물권 변동을 확인하는 절차지 새로운 물권 변동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상속 등기가 보존행위입니다. 상속 등기가 보존행위입니다. 그럼 상속 등기가 보존행위니까 여기 보존한 글자 집어넣으면 되지. 상속인 중 1인은 자기 지분만에 관한 상속 등기는 못해요. 상속인 중 1인이 자기 지분으로서 전월을 위한 상속 등기는 단독으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보기만 하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행행위입니다. 이행이 자 매매가 채권행위입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물권행위입니까? 이전 등기 물권행위 요게 월인행위죠. 요게 이행행위죠. 그럼 이행이라는 글자 여기다 이걸 집어넣으면 되는 겁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한 개의 소유권이 있는 상태에서 이거를 A하고 B하고 매수인 두 사람이다 말입니다. 자 이렇게 집은 매매 가능합니까? 자 소유권의 일부 이전 전부 이전 전부 다 넘어가죠. 넘어갑니다. 따로 넘어갑니까? A하고 B하고 요 사람 소유권이 따로 넘어가잖아요. 자 계약이 한 개일까요? 두 개일까요? 넘겨가지고 나누는 것이 아니라 갑이라는 사람이 일단 반반씩 나눠요. 자 요거는 A한테 지분 넘기고 요거는 B한테 지분 넘기는 겁니다. 여기 갑이고 요거 갑 거였잖아요. 자 위에 지분 이전 계약이고 밑에 지분 이전 계약입니다. 위에 계약의 당사자는 갑과 A, 밑에 계약의 당사자는 갑과 B. 당사자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럼 같은 계약 다른 계약? 다른 계약. 별개의 계약이니까 별개의 이행이 되지. 그러니까 여기가 이행행위잖아요. 여기 이행행위잖아요. 그럼 이걸 집어넣으면 되지. 매수인 중 1인이 자기 지분만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할 수가 있지만 매수인 중 1인이 다른 사람 일을 위해서 전환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못한다. A가 직급만 넘기는 거 됩니다. B 의사와 관계없이 대신 넘겨줄 수는 없습니다. 고맙지 그러면 안 돼요. 넘기지만 고맙지 그러면 안 됩니다. 지분 넘어갑니다. 물권이 귀속되는 겁니까? 권리가 귀속되죠. 물권이 귀속되는 과정은 반드시 본인 의사에 따라서 해야 되고 다른 사람 의사에 따라서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물권이 귀속될 수는 없습니다. 물권이 귀속되면 반드시 본인 의사에 따라야 됩니다. 제가 저번에 농담삼아 이런 얘기 했죠. 하나그룹 김성현 씨가 63빌딩 여러분 63빌딩 소유권을 여러분한테 넘겨줍니다. 63빌딩 소유권을 여러분 모르게 여러분한테 명의로 등기해줍니다. 고맙습니까?
안 고맙다 그랬잖아, 그게. 여러분 모르게, 여러분 명의로 63빌딩 소유권 이전 등기 해놨단 말입니다. 내가 모르는 상태죠. 소유권 행사하고 있습니까? 모르니까 소유권 행사 못하죠. 그죠? 있어도 관계없습니까? 7월달 되면 난리 난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물권이 귀속되는 거는 반드시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해야지 다른 사람이 넘겨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직권만 넘기는 건 되겠지만 다른 사람 대신 넘겨줄 수는 없죠. 자, 가등기입니다. 물권 변동 있다 없다? 없죠. 가등기는 물권 변동 없죠. 본등기는 물권 변동 생깁니까? 요게 이행액이잖아요. 그러면 요게 이행액이니까 여기에 집어넣으면 되지. 가등기권자가 여러 사람이 있을 때 가등기권자 중 1위는 자기 지분만에 관한 본등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전환을 위한 본등기를 할 수는 없지. 여기하고 묶어서 내는 게 여러분의 시험장 한번 부딪히는 겁니다. 지분, 보, 존, OX, X 확실히 외우세요. 밑에 거 갖다 붙이는 거는요, 여기에 위에서 외워져 있으면 이거는 밑에 거는 쉽게 됩니다. 밑에 거 때문에 위에 게 헷갈리는 거 아닙니다. 위에 이게 안 돼버리면 밑에 다 헷갈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했다는 게 그 밑에 적어 놓은 겁니다. 적어 놓은 거요. 동그라미 1번, 2번 있죠, 그죠? 1번, 2번의 요 얘기예요, 여기. 동그라미 2번의 요 얘기입니다. 반드시 읽어보시고. 그러면 이제 여기가 다 끝난 겁니다. 다 끝났고, 이제 변동유형은요. 변동유형은 여러분 책을 보시면 177페이지, 거기 양쪽 걸로 1번에 절차보다 등기하는 권리 변동, 동그라미 1번부터 D페이지, 동그라미 6번까지 있죠, 그죠? 동그라미 6번까지 그 변동유형 6가지 종류를 읽어보시면 됩니다. 설정, 이전, 변경, 소멸, 처분 제한 6가지 변동 유형이 있습니다. 그 종류만 외우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 책을 보시면은 179페이지 큰 목적 4번 실체보상 등기사항과 절차보상 등기사항 비교했죠. 이게 이 얘기예요. 얘기입니다. 그거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필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D페이지 넘겨 보자. 181페이지가 보시면은요. 자, 5번에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 있죠. 자, 이거는 물권 변동 식입니다. 자, 이거 물어볼게요. 민법 186조에서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의 덕실 변경은 등기를 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자, 깔끔히 따듬을게요. 물권 변동 효력 발생하려면 등기해라. 여기에 186조입니다. 자, 물권 변동 효력 발생하려면 등기하라 그랬습니다. 자, 등기를 했습니다. 물권 변동 생기죠? 자, 그러면 이걸 깔끔히 정리하면은요.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 변동을 언제 효력 발생합니까? 등기해라 그랬으니까 등기한 때입니다. 그러니까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 변동 효력 발생 시기는 등기한 때입니다. 자, 187조 갑니다. 상소 판결 등으로 인한 물권 변동은 등기를 안 해도 된다 그랬죠. 뭐가 됩니까? 상속 등을 하는 물권 변동은 등기 안 해도 돼. 뭐가 되느냐? 물권 변동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언제? 상속 등으로 한 등기 안 해도 물권 변동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등기 안 해도 물권 변동 일어나니까 등기한 시점에서 물권 변동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특정히 다른 시점이 있겠지. 그 시점 잡는 게 5번 문제입니다. 시점. 그러니까 187조 민법 187조 시점 잡는 게 5번 문제입니다. 그 시점 잡는 게 5번 문제입니다. 결론만 가시면 됩니다. 상속은 언제? 상속 개시인 때. 자, 공용징수는 언제? 보상금 지급 시 공용서 수용된 때. 자, 그리고 판결, 형상 판결이면 형상 판결은 언제? 판결의 확정 시. 자, 경매는 언제? 경락대금 완납 시. 이거는 단답식입니다. 외우세요, 이거는. 이거는 외우세요. 자, 그리고 자, 우측에 가보시면은요, 양쪽 걸로 5번입니다. 양쪽으로 5번에 법률의 규정 1번부터 2번, 그건 필요 없고요. 동그라미 2번 봅니다. 동그라미 3번 봅니다. 자, 민법 245조 1항 점유 시효치 되겠죠? 점유 시효치대가 민법 245조 1항이라는 법률의 규정입니다. 법률의 규정이지만 그 법률의 규정 자체에서 등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단 말입니다. 점유 시효치대 이런 겁니다. 줄거리가 소유의사로 평온공렬하게 20년간 자, 그 다음 무슨 글자? 등기함으로써 소유권 취득한다고 규정되어 있어요. 그럼 점유 시효치대가 법률의 규정이지만 등기할 것을 요구하니까 결국 물권 변동 시기는 언제? 등기한 때가 되는 거예요. 자, 처음부터 다시.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 변동은 언제? 등기한 때. 자, 상속은 언제? 상속 개시 시. 자, 공용시적 수용은 언제? 수용된 때 또는 보상금 지급 시. 형성 판결은 언제? 판결의 확정 시. 경매는 언제? 경락대금 완납 시. 점유 시효 취득은 언제? 등기한 때. 요게 결론입니다. 그 시점만 잡으시면 됩니다. 여기서 묻는 거 시점 묻는 거니까. 그러면은 여기에 관한 얘기도 끝났습니다. 시기에 관한 얘기도 끝난 거예요. 그럼 등기 사항이 다 끝났습니다. 자, 등기 사항이 지금 네 번째 시간 했죠, 그죠?
등기상 네 번째 시간에 했습니다. 뭐 했습니까? 등기상 네 번째 시간 1시간 동안 했잖아요. 뭐 했습니까? 이거 중에서 도표 2개 아까 전에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도표에 관한 얘기는 반드시 그 시험 문제 100% 나옵니다. 100%. 오늘 집에서 복습합니다. 등기파 셋죠, 그죠? 뭐부터 해야 됩니까? 이거부터 하는 겁니다. 앞에부터 하는 게 아니고 시험 문제 우리는 점수 시험 문제 답 맞추는 게 목적이지 내용 아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내용은요 답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거부터 하세요. 이거 앞부분 또 읽으면서 헷갈리지 마시고 여기가 집중력 떨어지지 마시고 이거부터 하세요. 이거 해놓고 그 다음에 앞으로 가지고 주등기 부기등기 하시면 됩니다. 그것만 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책 진도가 184페이지 등기 효력입니다. 여기는 다음 주로 넘깁니다. 다음 주 넘기는데요. 자 오늘 했는 게 우리가 취재법에 관한 취재법에 관한 얘기 있었죠, 그죠? 그거 하고 그래 등기법 도표 있죠, 그죠? 요거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겁니다. 아까 전에 첫째 시간에 대한 취재법, 그게 취재법에서 제일 어려워하는 파트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 흐름을 좀 잡아두셔야 됩니다. 오늘은 복습할 게 그거 하고 요 2가지입니다.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요. 자, 오늘 수업은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